평양도 그렇고 미국의 워싱턴도 그렇고 역시 김정은은 늘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요. 미국은 호랑이다. 북한은 고슴도치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예상됩니다만. 자, 그 다음에 김정은과 미국 공화당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의 공통점에 대한 똑같다는 뜻의 도플갱어라는 미국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점이 그런지 점검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북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4년 전에 김정은이 판문점을 깜짝 방문했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네요. 우리도 몰랐죠, 사실. 네. 네. 진짜 이 김정은이 판문점에 내려오는 걸 누구도 올 거라고 생각 못 했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왜냐하면 2012년도면 정권을 잡은, 그것도 3월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 지도자를 벼락 감투를 쓴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월 19일 날 아버지 죽었으니까 거의 석 달 만에 네. 판문점에 왔고 스스로도 야, 남쪽에서는 모를 거다. 그렇죠. 감히 나한테 어떻게 덤비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최고사령관이나 그 국방위원장이 되는 수준이 20년에 걸쳤지만 차곡차곡 길을 걸어왔는데 김정은은 이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되는 길이 석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바로 최고사령관 되는데 보름이 걸렸고 국방위원장 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군을 장악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군의 신뢰를 받고 군의 믿음을 주려면 그때 나이가 뭐 27살, 8살 아니었습니까? 이런 나이 어린 사람이 과연 최고사령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 김정은이 보면 상승은 모험이죠. 모험과 같은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비범한 예지, 큰 담력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군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사령관이 되자마자 바로 최전방에 나와 있는 병사들을 만나러 왔다. 이게 상당히 북한에서는 이슈가 되거든요. 자, 지금 저 장면은 당장 석 달 만에 간 것은 아니고 사후적으로 한 영상이 공개된 것인데, 자, 당시 이제 오늘 공개한 것, 왜 이렇게 4년 지나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 걸 보니까, 자, 사진 찍으라. 내가 다 지키겠다. 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하자면 담력, 내가 큰 담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요 최고사령관이 나와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서 총소리를 내고 달려들게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건 과시가 아니고 이건 충돌적인 모험과 같은 행위입니다. 제가 우리 판문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제가 판문점 가봤다는 뉴스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판문점이라는 것은 판문각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왔다는 걸로 의미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충동적인 모험이 없으면 오지 못하는데 그 충동적인 모험을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지도자의 담력 그리고 북한 병사들에게 주려는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김정은이 담력을 4년 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서 자랑하고 과시했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만든 만화 영화도 있는데 역시 담력과 관련된 그 주제라죠.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영상과 함께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만화는 고슴도치의 가시창. 이게 고슴도치가 정의롭게 좀 보이죠? 북한을 상징하고 있고요. 저 못되게 생긴 저 호랑이는 한국과 미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만 믿고 까불다가 작지만 아주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숲속에서 쫓겨난다. 이런 우화 같은 만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핵 무장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불필요한 과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 한국과 미국 이렇게 호랑이가 숲에서 못되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자기들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만화라고 보입니다. 얼핏 보니까 큰 호랑이가 있고 조그만 여우가 따라다니는데 미국을 호랑이로 우리 대한민국을 여우로 묘사한 것 같네요. 자, 저 가시가 달린 고슴도치, 그 가시, 고슴도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 호랑이는 밀림의 제왕 아닙니까? 그렇죠.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자 놓는 거고 호랑이가 가장 이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초강대국, 세계에서 초1류 국가라고 한 초강대국이라는 그 미국을 비유한 건 맞거든요. 저런 만화뿐만 아니고 모든 만화들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비유해서 이자처럼 여우는 한국, 쪽제비는 일본, 호랑이는 미국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게 얼마나
고슴도치라면 저 주먹만한 고슴도치가 산만한 호랑이를 이겼다는 것은 네. 아무리 작아도 자기가 준비돼 있고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 몸에 뭔가 지니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소폭탄 나오면서 저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만화도 내놨지만 역시 서양 언론의 관심은 김정은 한 사람에게 계속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돌풍을 일으키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미국 매체의 내용을 좀 저희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한 패션 잡지의 기사인데요.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부터 풍자하고 있는데요. 네. 독특하게 위로 하늘을 향해서 치켜 올린 머리 스타일, 그리고 내지는 정확히 5대5로 가르는 듯한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했고요. 왼쪽엔 자기 이름을 단 빌딩을 지었고.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역시 빌딩도 그렇고 이 코트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이 데니스 로드먼과 친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공통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대해서도 뭐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고요. 네. 아버지 잘 만났다, 이런 비아냥 섞인 그런 분석까지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트럼프가 김정은의 존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높게 평가하는 듯한 말도 했다는데, 그렇죠. 자, 그 내용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마치 미치광이 같지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고작 25, 26살부터 억센 장군들을 장악했다. 이제 그는 지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면 좀 답답하겠습니다. 답답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이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이제 갔다고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거 보니까 다 맞지만 거기서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그게 아마 상당히 같지 않을까. 아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총살은 하지 않지만 인격살인 무자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말하고 그냥 뭐 거침없이 말해요. 네. 행동도 그렇고. 네. 근데 김정은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총살하고 죽이고 하는데 트럼프는 인격살이 난다.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인격살이 난다면 네. 김정은이는 그냥 총을 휘둘러서 죽인다는 것이 같지 네.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죽이는 사람을 가져다가 이제는 네. 그 장군들을 죽이면서 장악했거든요. 네. 총살하면서 총대로 장악을 했는데 네. 그 공포로 장악한 그 사람을 지배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면 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다른 건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수백만을 굶어 죽인 저 3대 세습이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물어봤을 때 네. 어떻게 코멘트할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겠군요. 자, 어쨌건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내놓을지. 어쨌건 초기에 내온 김정은 평가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명도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9번째 소식 좀 따뜻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